예, 이번 시간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부터 정리를 하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적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일 계약 체결일 현재 감면 대상 근로자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원래 영리법인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비영리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기업 포함해서 일정한 그러니까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의 경우에는 5년간 그러니까 근로소득세의 70%, 청년은 9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감면 대상 근로자를 한번 보면 그러니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즉 외국인도 포함을 해줍니다. 자,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서 계산을 합니다. 빼서 계산해서 34세 이하라면 적용을 해준다. 이때 34세 이하라고 이야기할 때 나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교재 58페이지에 예규가 있는데요. 거기 예규에 보면 29세 이하의 포함 여부인데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29세 이하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설명을 드릴 때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다라고 할 때 하루라도 초과되면 이하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청년의 범위에 34세 이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만 35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34세 생일이 지났고 35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간에 있는 분들도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세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까지 이렇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은 2019년도 12월 달에 우리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범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여성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 시 근무한 중소기업체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동일 중소기업에 내가 퇴직했던 중소기업체에 입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퇴직했던 회사와 동종 업종에 입사를 하게 되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범위가 조금 넓어졌습니다. 자, 51페이지를 보시면 그 경력 단절 여성의 요건이 나옵니다.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였는데 여기에 자녀 교육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인정이 되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이 지났어야 되는데 3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이 지나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요건이 충족되는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의 취업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 감면 제외 대상 근로자를 보시면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과 그 배우자, 최대 출자자, 최대 주주, 그와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비속, 직계존속, 뭐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일용 근로자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또는 기여금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보험료 등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둘 다 확인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연세가 60이 넘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납부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건강보험은 납부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만 납부한 사실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가입이 안 돼 있다면 적용할 수 없지만 둘 중에 하나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 대상 중소기업체입니다.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인데 원래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영리기업만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비영리기업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기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됩니다. 농업부터 시작해서 수리업까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업종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표준산업 분류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제외업종 예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보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종 중에 전문 서비스업, 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건업, 병원이나 의원 적용 못 받습니다. 금융보험업이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런 쪽은 안 됩니다. 우리 전문 자격사 중에 관세사는 어떻게 되느냐? 관세사는 표준산업 분류에 운수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 가능합니다. 취업 시기 및 감면율은 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청년인 경우에는 21년도까지 취업을 하면 90%를 감면해 줍니다. 15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줍니다. 자, 60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21년도까지 70% 해주는데 150만 원 한도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도 21년까지 70% 150만 원 해줍니다. 감면 기간은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3년, 청년은 5년 동안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감면 신청 절차는 원천징수 의무자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시면 되는데, 자, 거기에 당구장 표시에 감면 신청 기한이 경관 후에 감면 신청서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적격 감면 사후 관리도 있습니다. 부적격자에 대해서 세액을 그러니까 5% 더 추가해서 추징하는 그런 규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55페이지에 있는 내용 정리를 해보면, 자, 2018년도 개정 내용인데 이 내용을 왜 제가 2019년도 때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취업자 감면에 대해서 18년 5월 29일 날 개정이 됐는데 청년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나이가 15세 이상 29세 이하였던 부분이 34세 이하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내용에서 34세 이하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면기간이 원래 3년인데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기간 5년이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감면율 70%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개정되면서 90%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5월 29일자에 개정이 되면 대부분은 개정일 이후 취업자부터 적용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세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개정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 내용은 18년도 소득부터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적용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건데요. 감면 규정 적용 방법은 감면 요건 판정은 개정 내용을 소급해서 적용해서 판정한다. 소급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소급 적용한다. 요건은 소급 적용하되 감면세액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즉 2018년도 이전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경정청구는 안 해주지만 이후 거에 대해서는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감면 요건 판정 후에 18년 이후 감면 기간이 남아 있다면 추가로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 보통 일반적인 세법 개정 내용하고 적용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보면 취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의 경우에는 18년 귀속 소득분부터 90% 감면율 적용해 줍니다. 원래 70% 적용되고 있었던 부분을 90%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년도 5월 달에 취업해서 감면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14년도 5월 달에 취업한 사람은 3년 동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년간 적용 후에 17년도 5월 달이 되면 감면이 종료가 됐을 겁니다. 이미 종료가 됐는데 보시면 감면이 종료되었지만 감면 요건을 소급 적용합니다. 언제로? 14년 5월 달로 가서 요건을 따져봅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원래 3년이었지만 5월 달에 취업했을 때부터 5년을 따집니다. 5년을 따져서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면 해주겠다. 18년 1월 1일부터 19년 5월 31일까지 5월 달까지 그죠? 그러니까 5년이 되는 시점까지 남아있는 소득에 대해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를? 90%를 감면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14년 5월 달 취업 당시에 만 30세였습니다. 자, 29세 이하일 때 만 30세가 넘었다면 아예 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감면이 안 됐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도 취업일 기준으로 18년 개정 기준을 적용해서 감면 요건을 소급 판단해 갖고 적용을 판단해서 감면 적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년 5월 달 취업 당시 만 30세였다면 34세 이하에 들어가죠. 34세 이하에 들어가니까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18년도부터 감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감면 안 되는 사람도 감면해 줍니다. 언제까지? 5년이 되는 시점까지. 자, 그다음에 17년도 5월 달에 당시 34세였습니다. 자, 34세였는데 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감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청년의 범위가 34세로 늘어나면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취업일 기준으로 2018년 개정 규정에 의하면 감면 요건 소급 적용 판단해서 감면 적용 가능한 경우에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까지 언제입니까? 2022년 5월 31일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55페이지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 교재 58페이지로 갑니다. 58페이지에 소득세 감면 주요 예규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있는 내용, 나이 34세를 따질 때 만 35세 이하는 청년 범위에 들어간다. 34세 이하에 포함이 된다라는 예규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예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따른 청년이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즉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업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예규입니다. 자, 비영리 법인은 원래 중소기업, 그러니까 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가 없는데 요 규정만큼은 적용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9번에 일용직 근로자가 고용된 후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됐으면 근로소득이 분리과세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1년이 근무기간, 건설업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뒤에서 일용직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무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계속 근로를 하게 되면 상용근로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감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일용근로자는 원래 감면을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근로자로 바뀐 시점에서 취업일로 하고 바뀐 시점이 취업일로 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날 고용계약이 새로 작성이 됐다라고 보고 그날 34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뭐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감면을 적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과 관련해서 우리 사원 등록에서 세 번째 있는 추가사항 탭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여부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추가사항 탭에 보시면 급여 이체 전화번호 뭐 관련되는 부분인데 필요하시다면 등록하시면 되고요.
하단 부분에 9번 회계 처리 급여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사원별로 계정 과목 코드를 등록하시게 되면 추후에 설명드리는 우리 급여 자료 입력에 있는 정보를 일반 전표로 회계 처리할 때 관련되는 계정 과목으로 자동 정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가 있습니다. 자, 요 감면 여부를 일단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여부에서 적용 대상이 된다면 여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속리산이라고 하는 지원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에서 여로 체크를 했습니다. 나이 31세입니다. 그죠? 만 나이 31세고요. 감면 기간은 18년도 5월 10일 날 입사를 했고 2023년 5월 31일까지 5년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면율은 청년이 되었기 때문에 90%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면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급여 입력과 연말 입력이 있습니다. 자, 급여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월 급여 대장 작성해서 매월 우리 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감면 입력이 급여 입력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급여 자료 입력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월 달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1월 달 보시면 속리상 직원 감면율이 90%에서 감면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 사원 등록에서 추가 사항에서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2번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2번을 선택을 하고 급여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감면율에 연말이라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세금이 100%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연말정산 때 감면세액을 적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할 건지 아니면 매월 할 건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교재 60페이지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원천징수세액 적용 비율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원천징수세액은 매월 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근데 매월 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우리 연말정산 때 정확한 세금하고 비교해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비교했을 때 추가 환급세액이 과도하게 많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에는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조금 조정을 하게 되면 추가 환급이나 추가 납부세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의 120% 또는 80%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자, 원천징수세액 적용 비율을 선택하는 부분인데 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제출하거나 아니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비율을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제출을 했을 때 선택하는 부분인데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추가 사항에 보시면 12번에 소득세 적용률이라고 있습니다. 100%, 2번 80%, 3번 120%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송아지 같은 경우에 2번 80%로 되어 있죠. 80% 선택하면 우리 급여 자료 쪽에 가서 송아지에 대한 급여를 보면 소득세 쪽에 보시면 80%라고 나옵니다. 이 내용이 원천징수세액의 80%만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의 80%만 원천징수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120% 원천징수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120%를 선택하시고 급여 대장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송아지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미 계산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자료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게 120%로 바뀌어집니다. 안기부 같은 분은 120%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120%, 80%, 100% 이렇게 소득세 옆에 공제 항목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우리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적용 비율 선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